이 진순정 후보가 후보 사퇴하게끔 그런 결정을 조은진 대표가 내렸어야 되는데도 마땅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을 이 고성국 박사가 오늘 이야기를 했죠. 그 논평 속에. 근데 이것 또한 내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예,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고성국 박사의 이 책임론은 첫 번째 탄핵 배신자, 두 번째 한교안 나경원 요게까지는 맞아요. 이 책임론이 자유한국당이 창원 성산에서 떨어진 거에 대한 책임론을 묻는다면은 첫 번째 김무성 무리들이라고 했고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교안 나경원이라 했습니다. 통합의 물결을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이 대한애국당 조은진 당대표에 대한 그 책임론, 진순정 후보를 막판에 후보 사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전술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안 되고 저 반대 세력인 좌파정당, 저 정의당에서 가지고 갔다라는 그런 이 논평을 오늘 고성국 박사가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저는 고성국 박사의 그 논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누구 편을 들고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오로지 진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성국 박사가 이야기한 이 책임론, 조은진 당대표에 대한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후보 전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만약입니다. 또 대한애국당 조은진 대표가 진순정 후보를 그 창원 성산에서 사퇴하게끔 이렇게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은 내린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을 것이죠. 만약의 경우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됐다.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됐을 때 가정 한 해봐요. 그러면은 이 태극기에 그러니까 이 세력 대한애국당이 후보를 사퇴시켰기 때문에 그 공이 엄청 크다. 이런 식으로 이자들이 과연 논평을 내놓았겠습니까? 예? 내놓았겠습니까? 4월 2일까지만 해도 이자들은 일관되게 태극기를 완전히 업신여기면서 박근혜 이름 석자도 아예 꺼내지 않는 그런 작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 예상인데 만약의 경우에 이자들이 대통합의 물결을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만약에 또 조은진 대표가 진순정 후보를 철회를 시키고 이랬다면은 아마 자유한국당이 한 10% 이상의 격차를 벌리면서 창원 성산에 당선이 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박근혜의 세력은 진순정 후보한테 투표한 838표가 아닙니다. 창원 성산에 있는 분들이. 그 인구 대비 아무리 못 잡아도 10%는 됩니다. 10%는. 예? 10%는 아무리 못 잡아도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일련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10% 차이로 자유한국당이 성산에서 당선이 됐다면 과연 이자들이 예? 태극기의 그 공이다 라고 박근혜의 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자들이 과연 그런 논평을 내놓았겠습니까? 지를 잘났다고 또 칠할 발광을 했을 것입니다. 예? 저 새끼들은 지금 현재 일어난 요 결과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4월 2일까지 기억해봐요. 국민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 태극전사 전용우는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저의 바람은 오로지 대통합의 물결을 이루어 가지고 국회의원 200석을 우리가 가지고 오고 헌법을 개정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거짓 불법적인 탄핵의 진실을 밝히면서 명예회복을 시키는 그게 저의 이 목표며 그게 결정판입니다. 그것만 될 수 있다면은 그 어떠한 이 세력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이 가는 데 있어서 도달시키려면은 목표를 도달시키려면은 반드시 이 기본적으로 이 상식적으로 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방금 제가 목표로 하는 생각하는 그게 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겠죠. 이제 그거는 제가 참조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이 결과론을 딱 보고는 이렇게 하다가 진짜 뭐 내년 다가올 총선에서 한마디로 이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4월 2일 직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그 이 판세 분석 그리고 이 여론의 그 이 항배 자기들이 읽어내는 자기들 딴에는 여러 가지 조사를 했겠죠. 자체 조사 비밀리에 싹 다 합니다. 예? 저 정도 거대한 정당에서는 예. 기고만장했었잖아요.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예? 태극기 세력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무슨 거지 취급을 하고 안 그랬습니까? 예? 4월 2일까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예? 저런 이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완전히 이 다른 논평을 내놓는 저 작태 한마디로 개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유한국당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인 플러스 거기에 줄을 서고 있는 유튜브 방송들 아가리 닥쳐라, 개소리 하지 마라, 예, 딱 요 말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세 번째 제가 반복된 이야기지만은 저 자들이 만약의 경우에 예? 아니 그 진순영 후보가 뭐 한 400표나 받았다면은 400표를 받고 자유한국당이 한 500표 차이로 만약에 당선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들이 잘해서 당선됐다고 지랄할 새끼들이에요. 예? 지랄할 새끼들이고. 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들어온 분들은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처음부터 딱 보시면은 쭉 제가 논평을 이어간 게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 개쓰레기 이 유튜브 방송들 시청률 쫓도 많이 달리고 있지만은 이 팩트 한 방에 다 무릎을 꿇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를 사실상 마지막으로 제가 이 4.3 보궐선거의 결과를 총정리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입니다. 우리 태극기 세력의 승리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이 승리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만하는 순간 바로 그냥 파멸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여야 보궐선거 결과 사실상 전멸이라 했죠. 민주당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개의 국회의원 그리고 두 군데 지역에 그리고 나머지 뭐 지자체입니까? 세 군데 총 5군데 선거를 펼쳤죠. 거기에 이 더불어 이 민주당은
이 더불어 터진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더불어 터진당은 한마디로 그 어디에도 단 한 석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이 사실상 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작점이 이제 그 4.3 보궐선거 어제부로 그렇게 결정 났다 보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그 몰락의 그 시작점이 바로 4월 3일 4.3 보궐선거부터 시작된다 했습니다. 완전히 전멸했죠. 전멸. 그 어디에도 단 한 석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국회의원 2군데 창원, 그리고 통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어딥니까 뭐 하여튼 또 3군데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 아예 이 언론에 빛을 주지를 않으니까 기억 못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5군데입니다. 거기에서 더불어 터진 당은 한마디로 전멸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이가 그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무리가 더불어 터진 당 아닙니까? 어쨌든 이 무리가 이렇게 전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 운영을 못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건국 역사상 70년 동안 국정 운영을 못하는 대통령 이 정부 봤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반대 세력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보수 우파 이 대표 정당이라고 뭐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자유한국당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창원 성산에서 모든 거 거두절미하고 최소한 10%, 많게는 20% 이상 격차를 벌리면서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돼야 되는 거였습니다. 당선이 돼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정상적인 시국이었다면은 원래 탄핵 시국이 아니고 탄핵은 끝난 게 아니다 했죠. 아직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무슨 뭐 절반의 승리를 했느니 웃자니 지금 자도 지대 가지고 지금 칠할들을 하는 데도 또 있더라고 보니까. 가감도 아닙니다. 어쨌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무능한 좌파 독재 정권이 국민들한테 완전히 신임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완전 더불어 터진당은 전멸을 한 상태.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돼야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통영 고성은 선거 유세 안 해도 압도적으로 되는 지역입니다. 보수 우파에서 깃발만 꽂으면 돼요. 거기에는 토끼 새끼 그냥 후보로 내놔봐. 집에 키우는 그 강아지 새끼. 그 자유한국당의 그 국회의원 강아지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를 데려다가 그냥 이 독후를 데려다가 깃발 꽂아가 후보로 내도 거기에는 당선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걸 당선이라 하면 안 됩니다. 통영 고성에서. 그리고 50몇 프로가 뭡니까? 58% 얻어가지고 당선됐죠. 거기에는 70%를 넘겨야 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거의 75%에서 80% 득표를 받아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돼야 되는 건데 고작 58점 몇 프로입니까? 안 쪽팔립니까? 에이씨.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뭐 저게 지금 잘한 겁니까? 저것들이 지금 이 탄핵 정국이 없었다면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뭐 있다 가정치고 탄핵 정국만 아니고 평상시 시국이었다면은 이런 보궐선거 통영 고성에서 아마 70, 80% 받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근데 58% 받았죠. 쪽팔리는 줄 아세요. 반성하세요. 예?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오면은 창원 성산, 거기에도 1, 20% 차이로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당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고성국 박사는 뭔가 이제 확실하게 이 분석은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아요. 8, 90% 정도는.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전략을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이 전략적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고성국 박사는. 근데 이 고성국 박사는 4월 2일까지 보인 그 스텝,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논평 논리는 오늘 내놓은 그것은 개소리일 뿐이고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논평. 뭐, 이렇게 평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이제 그 다음 이야기할게요. 이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이제 거기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들어앉아 있습니까? 건국 역사상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그 몇 명이 있어요. 네? 자, 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뭐 대부분 이 바른미래당에 이 좌파 새끼들 말고 거기에 과거에 우파 인사들이 있었죠. 그자들 내나 다 좋아하죠. 지금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나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원내 이 교섭단체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20명인가 그렇습니까? 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30석 있습니까? 웜에 30석이나 있어요. 바른미래당이. 아닐 건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20석이든 30석이든 어쨌든 20석은 넘을 거 아닙니까? 저렇게 어느 이 조직이 갖춰져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저 정도 되는 이 바른미래당에서 몇 프로 받았습니까? 에? 창원 성산에서 몇 프로 받았지? 뭐 3% 받았습니까? 30명 있어요. 3% 받았습니까? 몇 프로 받았어요? 이 바른미래당에서, 이 창원에서. 최기순이, 감사합니다, 후원. 이 똥바른 정당이라 해야 됩니까? 예? 아니, 국회의원 그 30명이 되는 정당에서 고작 3%를 받고 있습니까? 이 바른미래정당. 그게 손학규입니까? 교입니까? 이름도 이제 기억도 안 날라간다. 참. 가물가물하다. 어떤 분들은 바른미래당이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습니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뉴스 안 보는 분들은. 바른미래당이 보면 완전히 진짜 이거 혈압이 완전 그냥 끝까지 올라갈 이야기지만은, 이거 바른미래당 지지하는 사람, 이거 들어간 사람 있어요. 예? 빨리 예?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참 자격 갖춘 사람은 아니지만은, 필요한 정당입니까? 국회의원 30석 있으니까 3%밖에 못 받습니까? 그러면 한 명이 0.1% 받아줬겠나요? 예? 0.1%. 아이가. 그 내년 되면 어떻게 될까? 총선 때는. 통영 고성에서는 또 바른미래당이 또 몇 프로 받았는지 모르겠네. 처음에 저 정당 만들어졌을 때 상당한 지지율을 받았죠. 예? 자, 이렇습니다. 예? 이래요. 그러니까. 예? 그 인기 가도를 과거에 달리던 교과서 책에도 나왔던 우리의 그 안칠수 동무. 지금 그 존재감은 어디로 가가 있는지 도대체 그 정당은 도대체, 분석 불가입니다. 진짜 복잡해요. 아니 30명이 있는데 한 명보다도 못한 정당이, 국회의원 한 명보다도 구실을 합니까? 예? 그 시기 구실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 저거는 승리가 아니죠. 이 더불어 터진당에서 후보를 갖다가 빼버렸잖아요. 후보 내지 않았잖아요. 빼버린 상태에서. 예? 그 단일 대우를 갖춰가지고 이 좌파 무리가 그 총투표를 했는데, 그 정도 지지율, 아마 똥줄이 땡겼을 겁니다. 한마디로. 예? 역전의 재역전 현상이 펼쳐졌잖아요. 어쨌든.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우리 태극기 세력, 이 태극기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애국당, 이 정당 중에서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대한애국당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승리인 것 같고, 이것은 곧 박근혜 대통령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탄핵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그 교과서적인 그 보궐선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엄청나게 분석을 이제 할 것으로 그리 생각됩니다. 막 따락따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이제 전략을 수정한다고, 이제 다골 총선 전략 수정한다고. 특히 가장 대가리를 많이 굴리고 있는 데가 자유한국당, 똥바른당 저기는 그냥 아예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고, 사실상. 예? 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거의 사실상 몰락입니다. 몰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끝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런 이제 방금 이야기한 대목을 가지고 어떤 개념 없는 또 보수 우파는, 야, 그러면은 보수 우파가 이제 무조건 내년 총선에서는 이제 싹 쓸어 오겠네,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 이번 보궐선거 봤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완전히 그냥 막 사선을 넘나들던 거 안 봤습니까? 막 가슴이 막 완전히 철렁 내려앉았다가 완전히 그냥 지옥과 천당을 오르내리고 완전히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행국 안 봤습니까? 예? 요대로 가가지고 우파 정당이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야 인정은 안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지금까지 4월 이 시점까지 보인 스텝, 로드맵, 전략 수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돌입했을 때 과연 몇 석을 가지고 올까요? 예? 몇 석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판세가? 그러면은 누가 가지고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저기도 저리대 붙고 완전 전멸해 붙고, 사실상 바른정당은 사실상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자포자기가 돼가 있고, 똥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도 이런 지금 전략으로 가가지고는 자기들이 꿈꾸던 가반 의석도 도달 못 시킨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이걸 풀어나가려면은 복잡하면서도 전략은 단순하게 짜버려야 됩니다. 단순하게 짜야 돼요. 지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 총선 200석이라고 해놨습니다. 총선 200석 가능,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행태로든 자유한국당에서는 엄청난 전략적 이 수정에 돌입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예단은 할 수가 없겠죠. 우리들이 요구했던 그 두 가지 자유한국당에서 해결하라는 것, 첫 번째가 탄핵 5적에서 9적을 정리를 하라. 또 그게 안 되면은 이 탄핵을 찬성한 이 김무성 일당들이
결자 해지를 하라. 석고대제 사과와 만성.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누가 해내야 되느냐? 한마디로 한교안이가 해내야 되겠죠. 대표니까 그걸 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합의 물결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절차와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탄핵 무효화를 완성을 시키고 명예 회복까지 가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은 그냥 뭐 우리 태극기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님 그 깃발 앞세워 가지고 뭐 국회의원 뭐 총선에서 당선시키는 그 숫자 뭐 한 30석 뭐 50석 이런 생각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태극기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깃발을 들고 총선에 임했을 때는 200석 이상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200석 이상을. 자, 그러면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목표를 어떻게 이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략적 그 로드맵 그게 틀려진다 했죠. 자, 우리 태극기 세력이 다골 총선에 50석을 목표를 하는 거하고 200석을 목표를 하는 거하고 그러면은 어떤 전략이 짜여져야 되겠어요? 50석 목표했을 때는 지금부터 어떤 전략을 짜가 달려야 되고 200석 목표했을 때는 지금부터 또 어떠한 전략이 짜여져 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될까? 이 과정이 틀리지겠죠. 도달하는 과정과 뭐 목표야 50석, 200석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불변의 법칙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도달하는 그 과정, 절차가 틀려지겠죠. 그 전략이 또 틀려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바람 반드시 200석 이상을 가지고 오는 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그 승리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지만은 거기에 태극기 세력들은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더욱더 우리가 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